자, 이번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기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 과열에 대한 경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과열이냐?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하락을 해도 걱정군이고 그렇습니다. 상승을 해도 걱정을 주게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2,0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30포인트가 올랐는데 더 오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기택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을 놓고 보기보다는 저는 사실 개별 종목을 놓고 많이 보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엔화 리스크에 대한 그런 내성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발 리스크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이탈리아 총선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리스크 요인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쪽이 집권당이 안 된, 그러니까 재정 긴축을 하자는 쪽이 진축 반대라는 쪽이 집권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유럽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커스트라고 해서 결국에는 재정이 이제 자동 삭감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연장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연장이 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원래 시장이 올라가면 걱정과 근심을 타고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선동해서 주식을 팔 게 아니라 다른 상상을 하면서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주식을 좀 더 보유하는 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재료라고 하는 것, 악재에 대한 내성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시장이 항상 학습 효과죠. 이미 그렇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악재라고 나와도 반영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의외의 호재라는 것은 경제 지표 말씀하셨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것을 주식시장이 먼저 선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월등히 뛰어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까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포트폴리오 변경을 안 하냐 내지는 너무 고집피는 거 아니냐.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은 많았는데 사실 저도 마음고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도 아닌데 오늘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보람도 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보실 텐데요. 저희가 고민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 16일서부터 시장이 하락하면 동시에 포트폴리오 수익도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보이지 못하고 연동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2주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장 대비해서 지금 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시장인데 그 사이에 시장은 0.54% 하락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4.21% 상승해서 약 4.75%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75%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루에 상한가 한 번이면 15%. 너무 욕심이 이제 과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꾸준히 누적을 되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였던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점검을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내에 IT 관련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IT 핵심은 역시 삼성전자 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심을 풀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트리클 다운도 말씀드렸고 정부 정책 수혜도 말씀드렸고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되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도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전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휴대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성장이 뛰어난 쪽은 휴대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모바일 관련돼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저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결국엔 성장을 하더라는 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냉장고나 TV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휴대폰 성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결과는 시장하고 성장은 비슷하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겠지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우려가 있었고 시장에 오해가 있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애플이 700불을 넘어섰다가 500불을 하회하고 내려갔을
있을 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4분기 때 상당히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 방어주가 더 낫다. 경기 방어 섹터가 훨씬 낫다라고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역시 하락하니까 업종 둔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휴대폰 부품주들의 신고가 갱신 랠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게 필두였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들은 왜 올라갈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엔 그 부품 하단 쪽까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또 원천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밑에 휴대폰 단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사실 뭐 이 경기 방어냐 민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경기 방어라는 것은 경기를 타지 않고 꼭 소비해야 되는 관련 섹터죠. 옛날에는 뭐 제약이나 음식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유틸리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기호 품목이 아니에요. 생필품이죠.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화장품이 예전에 기호품이었다 생활 필수품으로 전환됐던 것처럼 휴대폰도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는 1분기에 환율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도 요즘 이 모바일 DRAM 가격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기대해보지만 이것이 환율 하락 효과를 상쇄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하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틀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 자, 삼성전자의 그 수직 계열화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부품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부품단을 보려면 삼성전자가 오늘 어느 쪽에서 올해 투자 확대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표는 스마트폰과 타블릿 PC 출하와 점유율을 좀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2년도까지는 가파른 성장, 2013년도서부터는 시장의 장악력, 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색 표로 보이는 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요. 작년도까지는 30%대가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는 3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출하량으로 봤을 땐 3억대가 넘는 출하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4억대가 넘는 출하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목표치가 35%가 안 되는 33%대인데요. 삼성전자가 목표로 했던 걸 초과 달성을 항상 해왔듯이 우리는 목표치를 좀 더 눈높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지만 이 회색 막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회색 막대는 타블릿 PC입니다. 타블릿 PC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10% 정도뿐이 시장 장악력이 없었는데 올해 25%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S로 따지면 작년에 1600만 대인데 올해는 4000만 대로 약 한 2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면적화되는 그런 부품단을 보면 좀 더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일단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이 검정색 선이 삼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하락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보적인 1위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결국에는 이 꺾인 시장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시 또 차지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겠는데요. 이 표는 사실상 글씨가 작지만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는 전문가들이 보여주시는 표인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글씨 크게 해서 좀.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와 같이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큰 표를 또 갖고 나왔는데요. 베트남 투자 확대 뉴스가 연휴 때 나왔었습니다. 8조 원 추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 하노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전투기지에 투자 확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자재 쪽에선 저희가 갖고 있는 서원인텍이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
삼성전자, 성우전자, 그리고 케이스 쪽에선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모베이스, 인탑스, 이렌텍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PCB 쪽에는 플렉스컴, 그리고 안테나 쪽에서는 파트론, 그리고 충전기 쪽에서는 RF텍 이러한 종목들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해져 있고, 이게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게 IFRS 2조 미만의 종목도 편입이 됩니다. 이게 장부를 열어보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나올 텐데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자회사 실적이 바로 내 장부에 찍혀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2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IFRS를 도입했었고, 이제는 확대돼서 2조 미만의 상장 회사들도 IFRS를 도입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관의 러브콜이 많아서 최근에 기관이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들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기업들의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서원인텍이 20%대 수익이고요. 뉴플렉스가 10%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송구스럽지만 AP 시스템은 마이너스 2.61% 하락 중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 IT 관련주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진플라임은 기계 업종이고요. 코덱스 200 관련돼서 레버리지는 사실 시장 전체를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노출됐고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조금 노력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힌트를 좀 필요한데 어떻게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내용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밑에 협력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라 그러면 그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이 몇몇 업체들이 최근에는 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케이스 업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까지 20개가 넘는 케이스 업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20군데에 주문을 하지만 이 20군데는 사출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또 밸류체인에서 역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구조로 사출기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동안의 성장 정체였던 인조 피혁 시장입니다. 인조 피혁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타블릿 시장이 250%가 성장하는데 타블릿 케이스가 인조 피혁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플립커버를 보여드리고 플립커버 설명을 드릴 때 플립커버 역시 인조 피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피혁 퀄리티가 높아져서 일단 진품 그 가죽과 거의 유사한 성질과 퀄리티를 나타낸다, 질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업체들이 한 3군데 정도 서치가 됩니다. 네. 백산과 덕성 그리고 대원화성입니다. 백산, 덕성, 대원화성은 일단 그전에 우리가 의류라든가 장갑 그리고 축구공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시트, 의자 시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인조 피혁이었는데 성장 모멘텀을 찾았다는 건 IT 부품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타블릿 시장이 열리고 그동안에 생기지 않았던 플립커버 시장이 생김으로써 인조 피혁 시장이 올해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차트만 보고 얘기했을 때 이 회사는 정체된 회사인데 왜 오르지? 그리고 거래량만 보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탐방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성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조 피혁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케이스하고 저는 언뜻 접목은 잘 안 돼요. 오늘 뭐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인조 피혁돼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케이스를 뜯어서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네. 아예 그냥 그런 케이스들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가 이 인조 피혁 케이스인데요. 이게 악어 가죽 케이스 같지만 인조 피혁으로 된 악어 가죽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체형 플립 커버라는 예, 것이죠. 일체형 플립 커버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케이스는 이쪽 케이스입니다. 이쪽은 아시겠지만 NFC 안테나가 달려 있고 방열 패드가 있어서 전자 부품화되어 있는데 인조 피혁에 이것을 갖다 붙여서 요즘에는 플립 커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하철만 타봐도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정품뿐만이 아니라 그 외 여타 제품들도 사실은 인조 피혁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역피라미드로 인조 피혁 3개 업체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성장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 디자인의 이제 인조 피혁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뱀이나 악어를 쓰게 되면 동물 보호 그렇습니다. 차원에서도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되니까 네. 인조 피혁 시장이 이 케이스하고 결합이 돼서 각광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조 피혁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까 어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백산, 덕성, 대원, 화성 이 종목들인데요. 차트로만 놓고 보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비싸다라고 여겨지시겠지만 이 세 종목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평균 PBR이 7배가 안 되는 영원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조피혁 시장은 휴대폰 전체 그리고 모바일 시장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군요. 이 모바일 스마트폰 한 대 팔리면은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는 네, 같이 그렇습니다. 팔리는 거죠. 네. 네. 일단 그러니까 뭐 케이스 업체들이 지금 예, 여성들의 말로, 패션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50만 원도 호가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케이스만 50만 원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소비를 조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지금 볼펜을 들고 왔다 그래서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왔다 그래서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성장 정체냐 아니면 성장이 확대되냐는 저희 주변의 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지갑을 들고 다녔는데 지갑의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꾸미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액세서리 시장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는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십니까?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장의 주도주는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고요. 여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이 있나요? 예, 포트폴리오 한번 화면이 있습니다. 나갔군요. 자료화면이 예. 나갔으니까 자료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되시겠고 그다음에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신다고요? 예, 게시판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 이 모바일, 특히 오늘은 케이스, 그와 연관된 또 인조 피혁 관련 기업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